정부가 개편하기로 한 종부세 관련해서도 뭐 이 종부세가 빨리 시행돼야 되는데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통과되지 않아서 지금 당장에 종부세를 내야 되는 형편이다 해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네네.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게 네네. 보통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종부세랑 임대차 3법은 네네. 정치적인 이념이 가장 많이 담긴 맞습니다. 부동산 제도다 보니까 네네.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그대로 통과되기는 거의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네. 종부세는 한쪽에서는 이제 부자 감세라고 감사라고는 주장하죠. 주장을 하기도 하고 네네. 한쪽에는 또 이중과세라고 주장을 네네. 하는 편이 네네. 있어서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개편안에 굉장히 좀 파격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세율도 낮춰주는 데다가 지금 뭐 주택 수에 따라 그렇죠. 하던 게 2주택 뭐. 예, 네네. 가액 기준으로 해버려서 네. 다주택자가 1주택자보다 월등히 유리한 쪽으로 네. 개편안이 되어 있는 상태긴 맞습니다. 해서 얘기가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어느 정도 좀 적정선에서 일치가 네네. 되겠지만 그대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금 사실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장들과 머리를 맞댄다 해서 지난 23일 날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1기 신도시 분당, 뭐 부천, 일산 등등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게 마스터 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1기 신도시 뭐 일산, 성남이라든지 반대하는 주민들이 빨리 해라. 나는 뭐 당장에 집 재건축을 해야 된다.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해될까요?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네네. 일기 신도시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공약 당시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좀 더 안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용적률을 뭐 500% 예, 예. 상상해주고 그리고 8월에 이제 발표된 내용들은 한꺼번에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예, 예. 전월세가 또 갑자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대책들이 포함될 거라고 예상을 예, 했는데 예. 일이 커지면서 마스터 플랜을 2년 후에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정부에서 되게 어려운 과제를 떠안은 셈이 된 것 같아요. 근데 1기 신도시가 이제 신도시 중에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 뭐 정부에 지금 큰 도시를 재창조하는 수준의 마스터 네네. 플랜을 세우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의도인 것 같은데요. 예, 예. 반면에 서울이나 이런 곳에는 30년보다 훨씬 노후된 재건축 단지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네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다른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또 다른 신도시들 2기, 3기 네. 신도시들에서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다 네, 네, 보니까 이 형평성의 문제와 또 1기 신도시로서의 뭔가 네네. 대표적인 뭐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네네. 이 두 가지가 계속 좀 충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형평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장기화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는 네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담길 건지 정도는 좀 발표를 네네. 일찍 해야 좀 더 이 논란이 좀 빨리 잠재워지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부가 발표했을 때 앞서 민주당 정부에서 이게 소위 말하면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20몇 번이나 남발하는 바람에 국민들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투기도 오히려 더 부추기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는데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섣불리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 기조는 다 찬성을 하고 전 국민이 동의를 하지만 지금 김 의원님 지적대로 왜 1기 신도시만 그러면 이렇게 빨리 허가를 해줘야 되냐. 서울 시내에 더 노후된 곳들이 많고 또 반대로 뭐 2기, 3기 신도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뭐 따로 서울 시내에도 저는 노후된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왜 1기 신도시만 저는 이미 사실은 주변에서 1기 신도시에 집 한 채 더 사놨는데 왜 빨리 안 하냐. 솔직히 말하면 이런 투기성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부동산 방송도 진행을 하다 보니 반대로 얘기하면 순수하게 사는 주민들인지 의구심이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강연에서 원희룡 장관이 5개 신도시 장들과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가지면서 신도시 시장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 민주당 지자체 장들은 사실은 이게 뭐 상대 파트너가 그냥 단지 주민의 목소리를 순수하게 반영하면 좋겠지만 아까 임대차 3법처럼 뭐 정치적 의도로 또 본인들이 또 이의제기를 심하게 한다든지 좀 무리수를 둔다든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뭐 저는 어차피 여야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자체 장들도 이렇게 하면 소위 뭐 주민들의 이익만 원한다고 국가 발전에 뭐 해가 되는 행위를 하고 이러면 탄핵해야죠. 저는 사실은 뭐 정치인들은 이런 표현도 쉽게 하지만 투기를 남발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장들이 자기 이익이 급선무일 텐데 일기 신도시가 사실 택지 개발 사업은 아니라서 네. 이게 이미 다 사유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유지면은 사실 마스터 플랜을 아무리 이제 거창하게 세워도 네네. 사실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지 네네. 진행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을 이제 예쁘게 그려도 네.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갖고 계신 토지주들한테 용적률을 좀 높여주고 네네. 그 높여주는 만큼 기부 체납을 받아서 나머지 인프라들을 통해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걸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거는 그냥 지자체에 좀 일임을 해서 맡기는 쪽이 맞다고는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토부 차원에서 이렇게 나서기보다는 사실 네네. 일기 신도시 공급이 10만 호 정도 잡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구상으로 네네. 270만 호를 발표를 했잖아요. 8월 네네. 16일 날. 네네네. 그럼 일기 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이 270만 호를 어디다 어떻게 할 건지 네네. 이게 더 사실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국토부는 이제 큰 그림을 더 그리는 데 집중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내용들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 중에서 일기 신도시가 사실 2024년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네.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론이나 지금 이익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네네. 이슈가 됐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집중하는 모습보다는 네. 이거는 이제 지자체나 이제 소위 조금 이제 특별법을 만드는 TF 같은 게 있을 테니까 네네네. 그쪽에 좀 이름을 해놓고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270만 호 공급, 특히 전 정권 때부터 했던 3개 네. 신도시도 승계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토지 보상이 거의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긴 네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큰 쪽으로 공급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비춰주는 게 네. 오히려 이런 여론도 좀 잠재우고 네.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서울시에 있었던 신통계획 같은 것들 네네네. 그게 사실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이 네네네. 좋고 속도가 빨랐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여론에서 이런 내용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 아, 맞습니다. 좀 빠른 공급이 될 수 있는 음.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이렇게 네네. 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특별법 뭐 TF 같은 것들을 발족을 해가지고 지자체 네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원희룡 장관께서는 좀 270만 원 공급에 대한 마스터 플랜 중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통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좀 조명이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호응도 좋고 하니까 뭐 앞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신통계획 또 신통계획에 탈락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치중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는 앞서 말했듯 정치적인 논란도 많습니다.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면 서울시만 빨리 추진하고 뭐 예를 들면 1기 신도시는 두 번째 추진하고 반대로 뭐 한다든지 아니면 2기 신도시는 안 한다든지 이러면 형평성 논란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규제는 아까 말했듯이 용적률이나 완화해 줬으니까 너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만 하고 그 용적률에 대한 큰 틀에서 국토부에서 허가만 한다고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휘말려서 예를 들어서 1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뭐 민주당이 지자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유 없이 딴지 걸면 아 그럼 니네들한테만 해줄게 이러면 그러면 다른 신도시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형평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논란을 날 수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니면 김 의원님을 불러서 말씀을 좀 듣고 해서 270만 원 공급을 제대로 하고 서울시랑 연계해서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주택도 경기도에도 어떻게 뭐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차라리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휘말려서 오늘도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1호 법안에 대해서 1기, 2기 노후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했습니다. 1, 2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주거환경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이게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것도 어찌 보면 포퓰리즘으로 여론에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김효선 위원 모시고 최근에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연끌족이라든지 대출금리 인상, 그다음에 1기 신도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대책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뭐 김 의원님 자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